핵을 내려도 비핵화는 바로 레짐 체인지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레짐 체인지를 통해서 인권이나 그렇죠. 다른 방식에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비핵화는 더 이상 핵을 가졌기 때문에 저거를 놓아둘 수가 없어요. 시간을 둘 수가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전트하다는 얘기. 어전트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김정은 체제 혹은 북한 체제, 평양 체제의 관점에서는 진정성 있게 비핵화를 간다라는 얘기는 체제를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포기한다는 얘기죠. 포기하고 빗장 놀고 튀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 포기하고 빗장 놀고 튈래? 아니면 군사로 맞아 돌아가실래? 라고 평창올림픽 이전의 상황보다 더 살벌한 그 벼랑 끝 대립으로 미국이 북한을 몰게 될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평양 작년 연말 같으면은 그럴싸하게 말로 위장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위장도 숙제를 받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뭐 문학적으로 표현하면은 the moment of truth. 진실의 순간. 진실의 순간. 이제는 쇼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중요한 실체적인 변화에 김정은도 직면하고 우리 정부도 직면하고 시진핑도 직면하고 카드는 트럼프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지금 방남한다. 혹은 뭐 시진핑이 방북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문재인 씨가 그 위대한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인지 어쨌든 간에 가서 초청을 하고 또 어려서 그런지 내려오겠다라고 했어. 뭐 어제인가 광화문에서 이제 촛불 대신에 토요일 날 통진당 김정은 위원장 방 뭐 꽃을 들고 뭐 하고 하는데 참 이게 이제 뭐 김정은으로서는 이 이제 이런 진실의 순간이 오니까 아마 굉장히 숙고해서 그럴 거고 아마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씨는 초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깨졌잖아요. 종전선언 할 수 없는 걸 요구했고 안 됐고 즉 뭐 김정은이가 필요해서 종전선언을 미국에 전달을 해서 하다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유럽 가서 고전을 해서 경제 제재 풀어달라고 해서 안 됐고 지금 뭐 들어주고 있는 거는 군사 훈련도 사실은 한국에서 한미연합 전력이 훈련할 필요가 없이 그보다 더 큰 훈련을 지금 주일 연합사 깃발 아래 주일 미군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남은 거는 남쪽을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흔들어서 거기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생존의 시간을 번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남쪽을 적화를 시키는 거기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지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중국 시진핑 등에 숨을 수가 없잖아요. 시진핑이는 지금 무역 방망이 맞았고 여기서 무역 방망이에서 전체 무역 5천억 불까지 가버리면은 그 다음에 뭐 환율이고 뭐 금융 쓸 것도 없이 중국은 주저앉죠.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니까 남는 거는 지금 이제 어제 토요일 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은 왜 광화문이 시끄러워질 것인가? 미 대사관이 얼마나 시끄러워질 것인가? 태영호 공사가 얼마나 이제 시달림을 받을 것인가? 눈에 선합니다. 사고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박주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 것 같아요? 못 올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오면은 그러니까 김정은이 서울에 온다든지 혹은 혹은 뭐 제주라든지 김정은이 대한민국에 방남을 한다든지 시진핑이 방북을 하는 건 이거는 도발이에요. 엄청난 도발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골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죽으려고 못 쓴다 이런 수순이에요. 이거는. 젊은 친구가 뭐 어려가지고 뭐 그런 계산이 되겠어요? 그런 거는 저래플레 오지 않나? 지금 뭐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갖고 그것도 뭐 아주 뭐 차은값 정도밖에 안 되는 친구가 어디 동네
어디 우리 리 단위에 그 뭐 어디 이장도 안 되고 이장 간사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친구가 냉면이 목에 들어갑니까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배 나온 사람은 여사람 맡기면 안 된다는 둥. 그 자칫하면 아마 책임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배는 백두 혈통에 김정은의 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남쪽에서 막 떠들면은 김정은이가 좀 불편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도발이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반응. 미국이 이제는 진실의 순간을 어떤 방식, 어떤 카드를 써서 진실의 순간에 접근할 것인가를 지금 이제 계산하고 있을 텐데 미국의 반응이 굉장히 재촉될 가능성이 크죠. 안 그러면은 아예 방북 전에 사실은 방남 전에 이 아예 저쪽에 만약에 우리 정부하고 남북 간의 합의해서 뭐 이런 이야기가 들면은 다 예정됐다가 방남하지 못하는 눈에 가시적인 혹은 비가시적인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싸움을 해본 사람, 혹은 정말로 아주 복잡한 게임을 해본 사람의 관점, 혹은 그런 류의 그 군사 혹은 이런 복잡한 오퍼레이션을 전문적으로 본 사람들한테는 이게 보일 거라고요. 그렇죠. 이게 보면 뭐냐면 트럼프가 한 10개월 정도 시간을 늦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올해 1월이나 작년 12월 평창 올림픽, 평양 올림픽 이전에서부터 쭉 에스컬레이트해서 지금 들어가는 상황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거를 한 10개월 트럼프가 늦춰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뭐가 벌어졌나를 복기를 해보면 미국이 지금 무슨 카드를 쥐었나가 보여요. 미국은 트럼프는 엄청난 자산을 축적을 했죠. 그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그러니까 하나씩 꼽아보자고요. 첫째, 미국의 국내 사실은 전쟁 혹은 전쟁에 준하는 여러 가지 대외 행동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국내 정치적 합의입니다. 국민의 의사가 합치를 시키는 건데 그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내셔널 아젠다 넘버원으로 만들어서 저거 어떻게든 북핵과 미사일은 손 봐야 된다. 민주당까지도 이제는 전쟁해라.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 합의를 만들었다. 내셔널 넘버 원, political 내셔널 아젠다 넘버 원으로 만들었다.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검토할 모든 것들을 다 그 전에 작년 한 11월 12월 작년에 비즈니스까지 만들어 놓던 여러 가지 군사적인 소위 예행 연습 이런 것들은 충분했지만은 이제는 주한미군이 고장이 났을 때 한국 정부의 약간의 그 변동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잘 돌아가지 않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를 주일미군과 연합사가 지휘를 받는 주일미군의 훈련으로 여전히 그 전에 했던 한 1년 6개월의 무시무시한 훈련들을 예행 연습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더 입체적으로 그걸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잠깐만 군비 비축도 했을 거야. 군비 비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토마호크 같은 게 이제 몇 발이 와 있는지 모르. 최소한 3,000발, 4,000발이 동북아에 와 있을 거라고요. 그게 이제 생산 시간이 걸리는 무기들이거든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지금 보면. 그리고 정말 스마트 웨폰인데 우리 박사님 저께서 작년부터 올 초부터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그 B-6110인가? 아주 그 전술핵 레벨이지만
핵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지하 200m까지를 아니요, 한 100, 한 지하, 그렇죠. 파괴력은 지하 200m까지 그러니까 가죠. 지금 파괴력은. 김정은의 그 집무실 가장 깊숙한 데가 300m라고 그러는데 지하. 지하 100m 이상만 파괴가 되면은 출구가 없어서 그냥 매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매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지금 한 150m까지가 파괴적으로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반경 얼마까지 해서 히로시마 급의 한 5배 해당하는 핵진 별로 없이 낙진 별로 없이 방사능 누출 극소화시키면서 그렇죠. 그런 상황에 어떻게 보면 이게 스마트팜인지 스마트 악마의 무기인지 악마의 무기죠. 스마트하게 하지만 스마트 전술핵인데 그 파괴 이게 그 용도는 정말 살벌한 거죠. 살벌한 거죠. 예, 그런 거를 지금 만들어. 이제 그 올해 7월인가가 최종 투하 최종. 실험이었어요. 투하 실험 다 했고. 예, 예. 올해 7월. 좀 열심히 만들어서 실전 배치 준비 다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네. 예. 그렇죠. 근데 그건 지금 뭐 한 3, 4년 전부터 우리도 뭐 참수작전, 홍보 중심 타격 이런 예, 예.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장 그 결정적인 무기체계죠. 이게 이제 그 실제로 파고 들어가는 건 몇 메타 안 파고 들어가요. 네, 네. 근데 이제 땅 속에서 터지니까 그라운드 샥 이펙트. 그렇죠. 그래서 이게 땅거죽을 완전히 뒤집어서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가 제가 지금 뭐 이런 숫자가 잘 그런데 얘가 제일 작은 게 TNT 300톤 세팅 가능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세팅을 해요. 같은 그렇죠. 무기를 예. 가지고 제일 크게 세팅하면은 TNT 50 그러니까 5만 톤 세팅을 5만, 해요. 예. 근데 얘가 이게 그라운드 샥 이펙트 그러니까 예. 지중파 파괴력이 있어 갖고 예. 이 폭발력 300톤의 20배 정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300톤으로만 세팅해도 TNT 저기 파괴력으로 보면 옛날 원폭 6천 톤짜리가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거의 히로시마의 한 5분의 2쯤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목포면만 정리하니까 인명 피해는 별로 안 없죠. 나죠. 응. 그리고 방사능 낙진도 별로 없고 땅에서 없고. 터져 버려.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뭐 저기 예. 저 말하면 평양에 소위 그 범털들이 근무하는 예. 금수산 궁전 반경 한 5km 그건 그냥 네. 작살나는 거예요. 심야에 뭐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럼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거니까 하지만은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소위 ICBM 그 이동식 발사 예. 그거 튀어나오면 위에서 한 번에 28발 가는 것, 12발 가는 것 예. 동시에 그 그거 집속탄이나 뭐 집속탄. 이런 종류들. 그럼 물론 EMP 가겠죠. 예, EMP 당연히 가고. 그래서 뭐 지휘, 통제 뭐 이런 거 다 불가능하고 간단하게 끝이 나는데 네. 그 간단하게 끝이 날 수 있는 군사적인 오퍼레이션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합의. 사람들이 뭐 예. 의지의 합치가 제일 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 두 번째 군사적으로 좀 더 그 완벽할 퍼펙션을 한 거고 예, 예.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한 그다음 또 거고. 뭘 그다음에 준비했을까? 그 10개월 동안.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상대방이 있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예, 예. 중국인데 이 중국이 아까 매티스가 위의 문제라고 그랬는데 예, 예. 즉 이게 뒤에를 망상 집단이라고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중국을. 예. 저 우리 주필님께서 예, 이 말하는 평양 접수 평정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은 국제 정치적 의미를 잘 예,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이 오바마 때도 한 번은 이거 군사적인 걸 했는데 미국의 평양 폭격 예, 그리고 문제를 군사적이지만 예. 일시에 한꺼번에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했었는데 그 마지막 고려 사안에서 한반도에서의 살상 피해 이건 사실 드러난 거지만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중국의 대응 때문에 중국 대응이 중국과의 그 예. 핵까지 포함하는 중국과의 결전을 불사해야 되지 않느냐. 예. 이건 투 리스키. 이건 예. 너무 예. 위험하다. 예. 그래서 이걸 연장하고 그랬죠. 하면서 했는데 예. 결국은 트럼프는 그러면은 중국을 중립화시키거나 아니면 중국을 제압하는 방법은 뭐냐? 손발 묶어버리면 될 거 아니냐. 선발 묶어버리면 되지 않느냐? 예, 그거예요. 그 왜 저기 저 우드 책에 보면은 예. 그 FTA 그 수립 뺀 거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이 계속
집권 초기부터 군사 전문가들한테 빨리 북폭에 대한 마스터 플랜 가져와라고 네. 계속 재촉을 했는데 네. 뭐 매티스가 외교적으로 해보자라고 국방장관이 네. 외교적으로 해봤다는 거는 내 생각에 사실은 군사적인 준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 문제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살상 없이 말하자면 문제를 정리한다. 그러니까 살상이 문제를 정리할 때 살상이 일어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고 귀에 따갑도록 들어왔다. 네. 살상 없이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라. 이때 살상은 그거 휴전선 남쪽. 그렇죠, 그거죠. 네, 휴전선 남쪽. 그거는 희생. 뭐 희생. 예, 예. 그거는 휴전선 사실은 남쪽의 희생. sacrifice. 참모들의 예. 다른 이야기였고 실제 지금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뭐 군사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거는 실제 미국이 평양을 손보지 못한 군사적으로 손보지 못한 이유가 아니고 제일 큰 조선은 중국의 대응이죠. 중국 대응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남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예, 예. 이 문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지금 육군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는 주한미군이나 미국의 대외 전력으로서 한국의 육군은 중대한 자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평양 접수를 했을 때 네. 질서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육군이 해야 돼요. 최종적으로 전쟁은 육군이 해서 끝이 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전투도 전쟁이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정말 같이 네. 아주 고도의 연합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네. 지금 뭐 사실상 알다시피 그게 과연 그렇게 잘 이루어질 것인가 예, 예. 라고 하는 이제 또 그 불확실성 요소. 그러니까 전시작전권 발동해서 직접 컨트롤 안에 넣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개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런 이제 문제가 예,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미국은 예, 지금 이제 얼전시 됐고 국내적인 조치, 예, 예. 엄청난 자산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4% 이상 됐기 때문에 중국과 장기전을 하더라도 중국이 그 미국의 포위망을 벗어나지 못하는 말하자면은 어의 입장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중국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뭔 일이 벌어지더라도 네. 개입을 감히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게 지난 10개월 동안 일어난 일이거든. 예, 예. 뭐 그러니까 미중 전쟁,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역 전쟁 처음에 500억 불, 처음에 340억 불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340억 불 시작한 시점이 2, 4분기에 4% 이상 성장한 거 딱 확인한 직후인 6월 달에 했어요. 그렇죠. 6월달에 했죠. 그리고 340억 불이 160억 불 된 게 8월인 더 추가돼서 더 500억 추가죠. 불로 된 게 8월. 8월인가 돼요. 네, 그게. 되고. 그리고 그 500억 불에서 다시 500억 불이 2천억 불이 더 붙어서 2,500억 불로 늘어난 게 문제는 이제 그거. 4%대 성장이 상식이야라고 확인된 예, 예. 2, 4분기 중 말엽이에요. 그러니까 9월 18일 한국날. 그리고 보면 참 우리 저 누구야 자유한국당 대표 홍 대표는 왜 6월 12일 날 선거를 해서 나를 힘들게 해서 그랬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갈 때 네. 바로 몇 시간 전에 그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왜 이래? 9월 18일 그러고 날 앉아 있어요. 근데 미국은 미국의 스케줄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아까도 이제 네 가지 정리하셨는데 우선 미국 국내 여론을 천하 통일했다. 네. 북한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더라도 네, 네. 국내 여론을 잠재울 수 있게 됐다. 혹은 그리고 끌고 갈 수 있게 이번에 됐다. 선거에서 하나 더 플러스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인권 문제가 아마 민주당이 트럼프에 대해서 군사적인 옵션에 대해서 방해를 안 할 겁니다. 못해요. 못 하는데 예. 추가로 자기들이 정치적인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별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는 북한 인권 문제.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적 경쟁자로부터 요구를 받을 거예요. 그렇게 되죠. 금방청하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군사 평정한다, 평정한 다음에 거기 자유민주 체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트럼프가 민주당이 그걸 요구하게 될 그걸 거예요. 요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예. 이제 김정은이는 그걸로 가는 거예요. 김정은이 지금 잠이 오겠습니까? 네. 다시 술 막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 그러니까 미국의 국내 정치와 국내 여론의 구조를 잡았다. 잡았다. 북한 처리에 관해서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군사적인 검토와 준비를 끝냈다. 끝냈다. 예. 지난 10개월 동안 예, 예. 특히 주한 미군 위주의 체제가 아니라 네. 미국의
이 그러니까 글로벌 몸통 네. 군사력 몸통을 써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끝났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중 중국을 손발을 병이 묶어놨다 이제. 묶어놨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마지막이 있다면은 최종적으로 문재인을 완전히 지발등 찍는 함정으로 몰아넣었죠. 문재인이 이제 자기 견적 다 스스로 다 나 이런 우리 사람이 이런 자이고 우리가 이런 정치 집단이야라고 다 증명을 하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가만두면은 남북의 코리아 연방,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 들어온다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어 갖고 이런 조치를 취해도 야 그거 어떻게 그 불쌍한 거 저기 뭐 어디 정말 대한민국의 국력이 40분의 1, 50분의 1밖에 안 되는 애들 상대로 최첨단 무기를 그렇게 써서 한순간에 한 5자리를 어떻게 잡아주겠냐 이 잔인한 놈아 이런 소리를 할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없죠. 뭐 없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let it be. 그 뭐 같은 동맹인데 이래저래 마음은 안 들지만은 이런저런 거 가지고 시비 걸을 볼 필요 없고 비틀즈가 이래서 let it be를 불렀구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뭐 아주 잠깐 기레기지만 우리 언론에 흘리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정부에 직접 비건이 가가지고 직접 우리 정부의 의사를 확인해 보기도 하고 뭐 그 예. 정도 수준이었지 그냥 문재인의 그 북한 사랑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을 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너는 문제적 인간이 못 돼 이거지. 문재인 어차피 너는 문제적 인간이 내가 못 너 돼. 김정은도 사랑해. 너스레 들고 뭐 글쎄. 이랬는데 그 사실은 정확히 이제 말하면 바둑의 수를 보면은 이거는 말하자면은 레리피 뭐 저 대마도 아니고 그냥 졸개니까 그냥 놔둬 뭐 우리 저 장기겠죠. 뭐 졸에 해당하니까 뭐 한두 걸음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로서는 이제 고려돼야 될 카드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진실의 순간에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될 때 관련된 요소들을 다 검증을 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상황 그러니까 카드의 승격을 다 만들어놨어요. 패를 말하자면 패를 다 준 거예요. 패를 이번 1월달에는 갑자기 이제 우리 협상합시다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수기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트럼프가 여러 가지 패를 그냥 놔놨어요. 근데 지금은 딱 보면서 패를 다 준비를 했지. 김정은, 문재인, 자기, 그다음 민주당. 네, 미국의 민주당. 국내 세력, 국내 정치, 국내 여론. 자기 포함해서 한 6개 정도 패를 그냥 쭉 널쳐놨는데 지금까지 그 각 패에 대해서 쫙 구도를 기획을 하고 지금은 그 패를 아마 순서 배열을 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럼 이제 벼랑 끝으로 이제 살벌하게 몰 거다. 정말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 내려놓고 빗장 열고 튀어. 아니면 너 죽는 거야. 이제 이 카드로 몰 거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몬다고 하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마지막 사냥몰이거든요. 이거가 마지막 이게 이 특징을 조금 한번 양상이나 특징을 그 몰이 자체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 박주필께서는 접수 평정 혹은 북한 해방이라고 하는 부분 이거 체제 변경이고 뭐 다 들어가는 건데 제 1차 주고는 정말 리얼한 군사적인 시위가 올 연말부터 온 1월 달에 개시가 되면서부터 김정은이가 밤잠을 못 하도록 만들 겁니다. 근데 방남과 관련해서 변수가 되어서 방남이 결정이 되고 남북한이 아마 조금 위험한 방식으로 흐른다 그러면은 훈련이 즉각 실행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김정은이는 투비와 나투비는 혹은 김정은이는 어떻게 보면 뭐 편할 수는 있어요. 시진핑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은 시간을 조금 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못 떨어지죠. 못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지금 그 압록강 두만강 국경 무역인데 그걸 어떻게 떨어져? 그 사면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김정은이라면 한 두세 명, 서너 명의 딱 그 권력 핵심 중에 핵심이랑 딱 작당 모의를 한 다음에 그것도 걔들도 배신할지 모르니까 점심 때 작당 모의해. 그리고 모의 끝났어.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김정은 영어 할 줄 알잖아. 그렇죠. 스위스에서 공부했으니까 바로 해서 폼페이 아저씨. 그거 바로 콜 때려. 근데 이게 그쪽에서 시차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작당 모의도 밤에 하는 게 좋아요. 그쪽에 낮에. 워크타임에 네. 미국에 바로 콜 때려. 바로 보내주세요. 바로 그렇게 처리해야 돼. 서너 시간 만에. 그렇죠. 이거는 누구도 못 믿어. 너무 우리가 너무 위험한 게임이라. 언제나도 일어날 수 있는 네. 진실의 순간의 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시나리오가 제일 개연성이 높을지도 몰라요. 그거 왜냐면 겁이 많은 애들이거든. 남 잡아 죽일 줄만 알았지. 그렇죠. 내 살갗에 바늘 침 1mm만 들어와도 눈물 질질 흘리고 아야아야 하고 팔짝팔짝 뛸 놈들이야 이놈들이. 남한테는 그 혹독한 야차 같은 악마구리 같은 놈들이어도. 근데 만약 그게 이제 예. 아니면은 말하자면 이제 범털들의 인트레스트도 있으니까 그렇게 또 되죠. 그 가능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네. 사실은 레짐 체인지 가능성은 북폭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까지 지금 양면으로 들어가는 거고 문제는 더 중요한 게 시진핑은 갇혔어요. 미국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은 유턴이 안 돼요. 여기가 제일 불쌍하지. 난 오늘부터 문재인 아저씨 때문에 좀 눈물 좀 흘릴 것 같은데. 굉장히 그러니까 불쌍하게 경제라도 뭐 노노멀하게 했으면은 뭐 또 쇼라도 할 수 있는 거이 되는데 그렇죠. 이거 완전히 망한다고 됐고 그 다음에 어느 누구도 사실은 우리 저 빈약하고 허약하고 개인 욕심밖에 없는 야당들 네. 일체의 그 우리 저 문정부의 그 친북 북한 사랑 네. 북한 그 사랑을 제어를 하지 못했어요.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다 얻게 됐어. 우리를 버려두고 평양 요번에 피가로지에서 적나라하게 문재인의 사실은 의도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실향민이다. 예. 그 실향민을 딱 처음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문재인 실향민 아니잖아. 제 아버지가 실향민이지. 자기를 실향민으로 아이덴티파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이 저기네. 그러니까 함흥이죠. 정신적 고향이. 정신적 고향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존재 이유가 그겁니다. 아, 이게 뭐 희한한 양반이야. 존재 이유가 무슨 뭐 요새 식당 이름도 있고 그러는데 나는 실향민의 2세다 해야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향민의 2세지만 대한민국에서 네. 소위 말하자면 자유민주공화국의 법률을 배웠고 변호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나는 실향민의 2세고 거기에 대한 자기 감상을 이야기를 했어요. 즉 민족이라고 하는 것하고 네. 체제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안 되는 상태의 의사가 피가로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을 하지 못하는 연설들이 막 나온다고요. 아, 그 뭐 둘러싼 사람들 다 그래요. 아, 그 뭐 그런 사람들은 거 뭐 다 저게 뭐 집안이 뭐 그러니까 이제 대대로 남쪽이어도 그런 상황에 젊었을 때 이상한 그런 사람, 그걸 행동한 사람들 그걸 많아. 그냥 심플하게 왜 또 색깔 공세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버리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하죠. 그렇죠. 본인의 실체가 거의 지금 드러났잖아요. 정책과 본인의 심상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 행동 반경이 국민들한테 다 읽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치권이나 지식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의 말하자면은 정치적 판단으로 옮아갑니다. 이거 기만과 각성의 게임 중에 우리가 많은 이야기했지만은 네. 이제는 각성의 시즌이 온 거지. 시즌이 왔고 그 시즌이 왔다는 거 모르는 거는 누가 모르냐? 야당이 몰라. 아니 국회의원하는 아니, 사람들, 뭐 정치하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조금 더 개인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워낙 그 게임이라. 워낙 이게 관련지 정치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걸 정치적으로 문제를 네. 재구성할 그런 지금 그 능력이나 용기가 부족하고 또 이 시민들이 바뀌면 그 사람들이 또 각성할 줄도 있어요. 뭐 그렇죠, 기회를, 당연히. 누구나 다 어떤 기회를 보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우리는 이제 그 우리 야당에 계신 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말이 뭐 숭고해지세요, 각성하세요가 아니야. 저는
판 다 차려졌으니까 영악하게 기회주의자가 되라. 아, 그러면 그래야죠. 그래도 그냥 고맙다. 판을 제대로 읽어라, 영악하게. 영악하게 판 읽고서 이 판 차려진 거 지금 인류사적 문명사적인 판이 차려졌는데 네. 니들 바보냐 이것도 못 읽고 저는 사실 그 말하고 싶어. 그럴까? 나는 니들 사람 되라 뭐 숭고해져라 뭐 이런 각성해라 이렇게 그게 아니라 니들 좀 영악하게 기회주의자 좀 제대로 좀 돼봐라. 미래의 문명을 택할 것인가? 아 참나. 지금 갑자기 우리한테 얻어오진 국내, 북한, 네. 중국, 야만을 택할 것인가? 간단해요. 간단한데 그렇죠. 미국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좀 보자고요. 봅시다. 그래요.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